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11월 15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주 이제 서울경마가 시행이 되기로 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이 잘 타결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경마는 경마고 또 그건 그거고 또 뭐 승군체계라든지 상금체계라든지 이런 그런 건 또 여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주분들하고 마사회가 잘 협상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통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이번 주 전반적인 경마 자체의 흐름은 조금 뭐랄까 좀 어수선한 분위기죠.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에 난조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계절적으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산마 같은 경우에 이제 호주산 마필이라든지 남반구 쪽의 마필들이 은근히 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자, 여러 가지 그 계절적 차원이라든지, 금주의 좀 어수선한 분위기라든지, 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마가 펼쳐지면은 의외로 좀 배당이 좀 터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흐름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편성보다는 당일 흐름, 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난해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근간에 뭐 강타의 경우 성적은 뭐 꾸준하니까 꾸준한 성적을 그대로 이번 주에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자, 한 경주 한 경주 여러분과 강타가 같이 공부하는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주 1경주입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미승리마 편성으로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출전마 간의 능력차가 좀 미세하고 전반적으로 이변의 가치를 어느 정도 둘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난해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일단은 가장 기대치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는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4번이 댄싱 울프라는 마필. 마필 자체가 괜찮죠? 주행검사 때도 괜찮은 능력으로 주행검사를 통과했고, 또 지난번 데뷔전 때는 4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선행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개상 선행에 단독 선행의 호기를 맞아 마필이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댄싱 울프에 대해선 이번 편성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그로 4번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마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도 7번 두아데코라는 마필.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종반 탄력의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 전반적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안마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행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인데 체구가 큰 마필이에요. 510kg대가 넘는 아주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때도 훈련 상태로 여전히 좋은 상태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7번 두아데코는 직전에 선전을 했던 박은홍 기술이라면 한 번 더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댄싱 울프와 7번 두아데코는 이 편성에선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또 가져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이제 김동수 기수가 다시 들어왔네요. 뭐 김동수 기수는 뭐 신인 기수 중에서도 상당한 테크닉을 발휘해주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팬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충분히 1번 게이트에서 1번 프라이윙을 놓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훈련 상태도 용두산이란 마필과 병합 조교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1번 프라이윙까지는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4번 댄싱울프와 7번 두아데코 여기에 1번 프라이윙, 자 이상 3조 정도를 언급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나름 배팅군이 충분히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사실상 이번 편성은 뭐 훈련 상태가 아주 빼어난 마필은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 측면에서 읽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먼저 이제 3번 스피드 제왕이란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는 순발력만 보여주고 종발 탄력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더니만,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는 서승훈 기수가 근성 있는 말머리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데뷔전 때 보여주지 못했던 종반 뚝심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경지력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가가 굉장히 비싼 말이죠. 그래서 이 3번 스피드 제왕은 어찌됐든 이번 경주시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 경주의 배팅권의 핵심은 아무래도 3번 스피드 제왕을 놓고 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후착은 은근히 혼전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혼전구도인데, 먼저 1번 한의의 참가입니다. 사실 좀 어렵지 않겠어요?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2번 빅토리 블루도 직전 2번의 경주에서 조한별이가 나름대로 잘 탔지만 이 마필도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까지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한솔도 아니고 6번 신비정상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강영호 마방이 기세가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옛날에 이제 펠리시티로 제가 준비인 승부처로 맞춰드릴 때도 남들이 다 안 봤거든. 예를 들어서 뭐 서울경마에서도 5두마번에도 잡아놓진 않았던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경주에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서 이 메인 승부처를 가져가서 제가 맞춰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 6번 신비정상은 많이 훈련 시에도 좋아진 모습이 보여주었던 마필이라, 자 이번 경시 꼭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이전째를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발주나 선행력이 지금 발휘가 안 돼서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뛸 것 같습니다. 이 부족했던 선행력만 끌어내면 종반 뚝심은 괜찮은 마필이라 요 마필은 항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뭐 7번 에스페로 같은 마필들이 팔리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3번 스피드 제왕에 6번 신비정상, 자, 이 두 마필을 요주의 마필로, 꼭 핵심적인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별반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3경주,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권성 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이 편성은 이제 신마들이 이제 매두가 좋은 마필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C가 에이스라는 마필. 이 마필은 굉장히 디디베이 자만데 마필 자체가 주행검사 때 보니까 순발력도 좋은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발 탄력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신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12번 C가 에이스라는 마필이 가장 그래도 맹인을 떨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요게 이제 1번 카트리가라는 마필, 요 마필도 신마인데 요 마필도 괜찮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카트리가라는 마필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2%가 좀 부족하고,
주행 자체가 주립불량으로 2차에 걸쳐 주행검사를 통과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주행이 약간 불안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순수 걸음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교시 꼭 한번 조심을 요하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마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카트리가와 12번 시가에이스 이 두 마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자. 현금 마필들은 사실상 빼어난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 4번 PK 캡틴이란 마필이 그나마도 양호한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리 1000m 경주에서 1번 카트리가나 12번 시가에이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마일 잠재력 측면에서 1번 쿼트리가와 12번 시가이스 이 두 마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마필의 핵심적인 능력 우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주경마는 상당한 난태전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아요. 특히나 4경주, 5경주, 3경주 이런 경주들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의외로 제주경마도 맛깔스러운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1경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이 2두가 보이죠. 먼저 2번 완승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아직까지도 이제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지난번 경주 실 때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자, 10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사이즈상으로는 어느 정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꼭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다음은 3번 성공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제 2번 완승과 3번 성공이 같은 경주를 출전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2번 완승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3번 성공이란 마필은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도 약점인 주행불안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주행불안 요인으로 인해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배성환 기수가 이번에도 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주행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조금 이변에 조금 고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3번 성공과 2번 완승이 나름대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3번 성공이 조금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보고 싶고 나머지 이제 1000m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매번 언급을 드리지만 실전에서 걸음이 덜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7번 웅비소리라는 마필인데 권육기수로 바뀌었네요. 권육기수로 바뀌었는데 승부 의지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제가 보는 견주에선 이 3두의 전력이 그나마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그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9번 명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명도라는 마필도 감량 2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만만한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성공을 현재로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3번 성공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지 아니면 현군 경험이 있는 7번 웅비소리의 상태까지 파악을 해서 웅비소리를 놓고 때릴 것인지 3번 성공을 놓고 때릴 것인지 어쨌든 이상 언급한 2번 완승이라든지 3번 성공이라든지 7번 웅비소리라든지 9번 명도라든지 이상 4두가 가장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 4경주, 토요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워요. 2번 돌직구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외측 사행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행기를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초반에 선행력은 괜찮은데 종반 탄력과 내측 사인기 요 두 가지 측면이 다소 불안하긴 한데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문세영 기술을 기석을 시킨 걸 봤을 때는 초강력 울트라 승부가 예측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2번 이 돌직구에 대해서는 강한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걸음 하나만 놓고 본다면 2번 돌직구가 출전 과정에서 가장 괜찮은 걸음을 보여줄 가능성 이건 분명히 열어둬야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2번만은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의 마필이 5번 슈퍼 임팩트라는 마필인데 5번 슈퍼 임팩트가 선행을 간다면 뭐 말이 필요 없이 입상에 성공을 하겠지만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 더블 럭키도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외로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지면서 이변 연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훈련 상태가 베스트인 마필도 여기에 한두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변 연출도 어느 정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는 절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보이는 인기마가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중은 기본이고 자, 배당을 옵션으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가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 돌직구의 능력과 5번 슈퍼 임팩트의 전개상 이점 활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조교로만 놓고 본다면 8번 질풍이 가장 좋은 조교 상태를 보여줬는데 과연 이런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4경주 한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제중메인 승부처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아, 이 편성은요 딱 보는 순간에 아, 터졌구나 터지겠구나 이런 예감을 딱 받았던 그런 경주예요. 거리가 이제 1400인데 1400으로 늘어난 거리에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인데 1400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번 정복항제가 지난번 1400에 첫 도전을 해서도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읽어줘야 되고 당연히 팔릴 수 있는 소질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여기에 또 외곽 게이트에 8번 소양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 1승을 하면서 자 멋지게 2연승을 구가하고 있는데 이 2연승을 이번 경주시에도 비교적 편한 생을 나갈 수 있는 가운데 1400에 첫 도전을 하는 가운데 과연 연타로 승부전에 임해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야, 이 부분이 이제 미지수인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정복항제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처럼 보이고 8번 소양호도 당연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면 요 두 마필의 동반 입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요거부터 1차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보는 견제에선 1두는 안 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 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의외로 이변 연출이 가능한 편성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이냐 적중이냐 두 마리의 토끼를 제대로 잡아보고 싶은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 한라마 2등급 경주 한번 제대로 된 승부로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경주 UCC 중메인 선거철에서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정복항제는 꼭 한번 안고는 가야 되는 기본 막권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기예요. 휴양마가 있죠. 2번 나온영광과 3번 코스모스. 근데 이런 휴양마들이 사실상 이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빼기도 좀 뭐한
아주 은근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전개상으로는 7번 럭키라이트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버팅겨 줄 수 있느냐, 요것부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7번 럭키라이트입니다. 데뷔전 때는 발주 고착기를 보여주더니만 이전째를 맞이해서는 엄청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선 뒤 종반 지구력을 발휘하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일단은 7번 럭키라이트가 데뷔전과 이전째의 능력차가 워낙에 크고, 또 이번에도 비교적 편한 선행을 이전째에 보여준 선행력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이 마필이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요 마필은 실질적으로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를 하고 지난번 경주 때 거세 이후에 처음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거세를 하고도 워낙에 상태가 좋았어요. 훈련 시에. 그러더니만 실전에 뛰어들어가더니만 엄청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도 사실상 거세 후유증에서 이번엔 완벽하게 벗어났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7번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전째부터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랬더니 강타 역시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이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3번 코스모스가 공백 후에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 때는 이제 오른쪽 앞다리 전후문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자체는 원래 이 셋발프 소리를 좀 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기 질환.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내게 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베스트의 기량은 아니더라도, 걸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코스모스도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8번 승자환이라는 마필, 요 마필도 대각길 원만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사실상 등위는 밀렸지만 실질적으로 약간의 걸음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시 이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8번마도 최고 능력 측면에선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코스모스와 8번 승자환희, 이런 마필들은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킬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중추적으로 언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 경주는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제주 경마 중에서 강타가 장담을 합니다. 무조건 터진다. 무조건 터진다. 예, 요 경주가 거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주는 무조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라서 한번 제대로 된 배당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떤 마필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는 10번 검은덩이가 이번에도 견제는 심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는데, 안쪽 게이트에 5번 600만 불이라든지 4번 가리산이, 이런 마필들도 비교적 빠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마필이 편하게 5주 만에 출전을 하는 가운데 끝까지 버텨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그런데다가
10번 이 검은덕이라는 마필은 사실상 선행 시에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선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선입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선입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은덕이를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10번 검은덕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리긴 하는데, 요 마필을 때리려고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불안한 요지를 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드린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이 4번 가리산이라든지 5번 600만 불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강한 승부 의지를 보여줬을 때는 의외로 견제는 심하게 받아서 부러질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10분 검은덕이를 너무 맹신하시는 맛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은근히 배당 연출도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 연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야 될 그런 편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고, 터져도 오부지게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6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용한 승부처이지 이번 편성에서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예를 들어서 뭐 2번 나오나오라든지 그 다음에 3번 원더풀 룰러라든지 4번 아르고너키라든지 이런 마필들, 그 다음에 뭐 6번 렛츠고런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모두가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변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 나오나오랍니다. 마필 자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데뷔 이후 2번의 경기에서 서서히 걸음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마필 자체에 뭐 큰 병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출주 주기를 조금 딜레이를 시키면서 상당한 의지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2번 나오나오라도 사실상은 훈련으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전개상 초반에 밀고 나가면 2번 나오나오라가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나오나오라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충마감의 마필은 뻥튀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마를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 6경주 역시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성장마들이 즐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를 쉽게 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대충 생각 없이 그냥 예상지 보고 때리면은 맞힐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긴 한데, 이거 공부를 해보면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는 점. 일단 저는 2번 나오나오라는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변인불반입니다. 지난번 제주특별도지사배에서 전혀 이 마필이 안 될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마필을 안 잡아놓은 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무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행을 가는 말을 안 잡아놓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제주 그 예상지를 보고서 제가 좀 깜짝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지없죠. 뭐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면서 자 성공을 했는데,
이번 편성에서는 6번 유랑극단이라든지 안쪽 게이트에 또 3번 흑룡만리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강하게 견제를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행은 일단 나가기 때문에 여타 선행형 마필들이 이 마필을 이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6번 유랑극단도 건씨 집안에서 기승을 하면 요 마필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번 흑룡만리도 아직까지는 베스트가 아니지 않느냐. 선행을 간다고 해더라도 종반 탄력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근간에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두권에서 1번 견인물반을 인정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을 가져가야 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2번 성불신동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재미나게 봐요. 일부 견인물반도 박병진 마방에서 이 전현준 장우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 2번 성불신동은 전현준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 저는 뭐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때는 초반에 의지 없는 말머리를 보이면서 이번 성불신동이 중후미 전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반 탄력까지도 베스트를 끌어내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자,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초반부터 서두른다면 일찍 붙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저는 2번 성불신동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지켜보고 싶은 마필이고, 자, 7번 진치가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큰 대상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하는 등 강한 모습을 근간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한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7번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치는 이상의 메리트 그 정도까지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번 경시 전기상으로 봤을 때 1번 견인물반의 선행력, 2번 성불신동의 선임력, 종반 취입력이 우수한 7번 진치의 취입력 이상 3주 정도에서 입상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토요경마는 은근히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변수도 많은 그런 편성들이 있는데 이번 7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승부처가 아니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보이는 인기마들이 선전을 하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근간이 좀 부진했던 마필들이 이변 연출을 하면서 배당을 갖고 입상을 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갖고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 여부인데 선행부터 경합이 상당히 심하죠. 11번 에이스더블이라든지 5번 수성비트라든지 여기에 또 3번 댄싱 리치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모두가 이제 선행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9번이 어거스트 러시도 순발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인기권 전력은 1번 노이카라든지 외곽 게이트 12번 에이스더블이라든지 자, 여기 6번 일기가성이라든지, 뭐 이런, 3번 댄싱 리치까지, 조금씩, 또 9번 어거스트 리치까지, 다 조금씩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 어찌됐든, 이 편성은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는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9번 어거스트 러시입니다. 왜 어거스트 러시를 가장 세게 보냐? 승권전입니다. 승권전이고 모두 데뷔 후 두 번의 경주를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종반 뚝심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선행력에 비해서 뚝심이 부족하고 또 공백기를 갖고 있죠. 1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는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기는 한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9번 어거스트 러시가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꼭 한번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배당이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 1번도의 마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직까지 연글지 않은 인기바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기라서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8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토요일 8경기입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 마치 대상경주급의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한번 와장창 한번 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외관상으로 보면 1번 미스트릭이라든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 천년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선행을 14번 천년의 기쁨도 선행을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1번 미스트릭 같은 마필들도 이 편성에서 과연 최적의 전개가 가능할지, 물론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데 한 번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 경주가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급을 드리는 마필은 1번 미스트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훈련 여부도 괜찮고 능력 자체도 예전에 선행 1변도의 모습에서 근간에는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1번 미스트릭이 그나마도 조금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번 준매인 승부처 역시도 배당이 분명히 터집니다. 제가 보기엔 14번 천년의 기쁨은 때려주게도 선행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선입으로 입상에 성공을 한다,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4번 천년의 기쁨을 자르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그래서 1번 미스트릭도 이 편성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릴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경주 준비인 승부처는 배당이 터지는 경주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9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번 드림포트입니다. 이쿠야스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소폭 경주력에 하강을 하며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출전 과정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 드림포트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서 배당말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2번이 댄싱 디바라는 마필이 있는데, 댄싱 디바, 요 마필을 조심을 하십시오. 요게 이제 배당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배당을 터뜨린다면 2번 댄싱 디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필이 취입력을 어느 정도, 선행력은 이번에 분명히 끌어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전개 불이익을 받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종말 탄력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끌어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찌됐든 배당만은 2번 대싱대 말고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는 1번 드림포트를 인정해줄 수 있는, 자, 토요일 9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만 언급을 드리고 다음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10경주입니다. 1번 승리의 기운과 외곽 게이트에 있는 6번 켄터키 삭스 중에서 어느 마필이 전개 이점을 안을 것이냐, 이 부분부터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은근히 쉬운 경주는 아니죠.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5번 홀리데이 드림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완벽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확실하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자, 여기 이제 6번 켄터키 삭스입니다. 지난번에도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갔는데 이제 종반 탄력 면에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고도 워낙에 이제 강한 편성을 만나며 입상에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요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7번이 피니시 블루 직전 경시 완전히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1400m의 승본전을 치르는 가운데 첫 번째 진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7번 피니시 블루가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요 7번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오버 홀리데이 드림을 제일 좋게 보고 6번 켄터키 삭스도 좋게 보고 여기에 이제 7번 피니시 블루보다는 오히려 제가 노린다고 할 것 같으면 1번 승리의 기운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리의 기운이 이 6번 켄터키 삭스가 레이스를 빠르게 선행을 나와서 끝나고 할 것 같으면 가만히 따라가더라도 요 마필이 전개 이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번 승리의 기운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 홀리데이들이 6번 켄터키 삭스 1번 승리의 기운 2, 3, 3조를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당연히 인기권 전력인 7번 피니시 블루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일 경주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오늘 토요 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자 토요 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기에 가장 강하게 가장 강력하게 때려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이번 편성이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 뭐 안된다 된다를 언급드리기 전에 안되는 마필들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되는 마필들도 없을 정도로 상당한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13번 치풀레드캔이란 마필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죠. 그런데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왜?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상대를 압도할 만한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입니다. 어차피 11번 크로스오버라든지 10번 나온볼드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을 모상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면 14번이 치프레드킬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UCC 준메인 메인 승부처도 무조건적으로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때려볼 수 있는 그래도 작심 배당, 중배당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경주 역시도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던져보자. 자, 메인 승부처만큼은 무조건 적중한다.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자 11경주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 자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경주 역시도 배당이 무조건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11번 마이데이 같은 마필들이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1번 마이데이 같은 마필을 보면서 요 마필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 이전에 조금 힘들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마필이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무리를 했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사행을 하면서
요 마필이 이제 여러 타 마필에게 이제 부담을 주고 말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또 한 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11번 마이데이는 이 편성에서는 안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언급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충마가 버티고 있어요. 그 마필, 그 보병권 충마를 놓고 때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편성은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 자, 그래서 11경주 메인 승부처와 12경주 이 끝장 승부처는 붙여가지고 여기서 상황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승부처다. 그래서 11번 마이데이와 같은 인기권 전력들은 이번에 안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이 터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2경주 한번 멋지게 배당 승부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경마 방송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배당도 있지만 이변 연출이 가능한 그런 편성도 상당히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오늘 토요경마는 전반부 승부보다는 중반부 한 토요제 3경주 이후부터 강력한 승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1경주, 2경주는 주로 상황을 살피는데 만족을 해보시고요. 또 마필의 컨디션이 어쩐지, 또 계절이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1, 2경주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시고 3경주 이후부터 제주경마 때부터 승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